안녕하세요. 송약사의 아프지마입니다. 오늘은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PPT 자료를 만들어서 동영상 촬영을 시도해 봤는데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피부 이야기를 가지고 온 것은 지난번에 올렸던 알레르기 비염 저의 동영상에 독자분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 발진과 가려움증이 10년이 넘었는데 그 증상이 치료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피부 발진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인체의 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 물리가 트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적용해서 피부 문제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피부 문제와 함께 드러나고 있던 다른 증상들이 함께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안내하는 피부 증상들의 개선 방법이 그 막연하게 피부로 드러나는 문제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를 살려주는 근원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증상들을 댓글에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증상에 대해서는 오늘 동영상처럼 그 원리를 설명하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작은 동영상이 여러분의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진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피부 증상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피부 발진, 가려움증, 피부 알레르기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인데요. 강장수님이 댓글로 문의해 주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부 발진, 가려움증으로 10년 이상 고생을 하셨고 지금도 고생 중이신데요. 대학병원 피부과를 다니셨지만 다니는 2년 동안 약을 먹으면 증상이 가라앉고 약을 끊으면 다시 발진이 올라온다고 하셨고요. 한의원을 다니거나 민간요법을 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밀가루 음식이나 가공식품, 과자, 식당 음식을 먹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다고 하시네요. 또 증상들이 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위로 올라와서 전신으로 나타난 적도 있고 알레르기 비염을 함께 가지고 있고 저혈압 경향에다가 맥박수는 1분간에 50회 정도를 띄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피부 증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사진이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가려움증을 수반하고 있는 단마진이라고 표현되는 일형 알레르기 증상입니다. 일형 알레르기 증상은 항원 항체 반응으로 나타나는데요. 알레르기 비염도 일형 알레르기에 속하고 그런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몸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소개드렸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하지에서부터 차올라서 코높이 이상으로 물이 찰 때 알레르기 비염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단마진이나 피부 발진, 가려움증 또는 일형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대인들에게 일형 알레르기에 속하는 아토피나 자가면역 질환에 속하는 건선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피부과에서 개선이 잘 안 되는 것은 피부 외에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원인이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피부 증상에서 중요한 원인은 독소의 생성과 대사입니다. 그래서 피부 증상을 이해하려면 신체 내의 독소 생성과 해독 기전을 알아야 하는데요. 피부 질환은 인체 내부에서 생성된 독소와 외부에서 유입된 독소가 원인이 되어서 생겨납니다. 이럴 때 이 독소들을 해독하는 것은 간장과 신장의 장부인데요. 이 간이나 신장이 육체의 원인이나 마음의 원인이 있어서 기능이 떨어질 때 이 독소 해독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 해독이 안 된 독소가 피부를 통해 배출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피부 질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피부로 독소 배출이 많아지는
그 원인이 결국 피부 질환들을 유발하게 되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내의 독소 생성과 유입으로 일단 과다 축적된 독소가 생겨나게 되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독소를 생성하는 원인은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장누수 증상은 소장 점막에 미세한 구멍이 뚫려서 덜 소화된 음식의 찌꺼기와 세균이나 여러 가지 약물이나 항생제 등등의 이러한 성분들이 그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혈관 속으로 그 독소가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 원인으로 장누수에서 많은 독소가 유입이 되어지고요. 기생충과 세균도 상당히 많은 독소를 생성시키는데 특히 더 많은 독소를 생성하는 기생충과 세균은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 증상에 대해서 원인을 잘 파악하시려면 또 예방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장누수를 유발하는 음식, 기생충을 감염시키는 음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의 원인, 마음의 원인에 의해서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 또 독소 배출이 많아지는 원인이 되고요. 이 피부를 통한 독소 배출이 피부의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피부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건강한 인체의 독소 해독 기전을 살펴보면요. 인체 내에서 독소가 생성되고 간과 신장에서 해독합니다. 그리고 그 무독화된 독소가 대변과 소변과 땀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독소 문제는 인체 내에서 해결이 된 건데요. 피부로 어떤 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기전을 보면 그와는 좀 다르게 대사가 진행됩니다. 이분들은 장누수나 기생충, 세균, 잘못된 식생활, 약품, 기타 다른 요인 등으로 과잉의 독소가 유입되거나 생성되고 있고요. 간과 신장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독소가 유입되고 과량의 독소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간과 신장의 해독력을 초과하게 되고요. 해독되지 못한 과잉의 독소가 피부 호흡을 통해서 배설하는 겁니다. 과잉의 독소가 피부로 배출할 때 그 독소의 자극으로 만성염증이 생기거나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한 일형 알레르기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 문제의 원인은 결국 내부, 외부의 독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 독소는 우리가 식생활을 할 때 잘못된 먹거리와 세균, 우리 식품을 통해서 많은 세균 유입이 일어나거든요. 곰팡이균도 같이 들어올 수 있고 또 대장균, 원충류, 헤리코박터 파이로리도 여기에 속할 수 있죠. 이런 세균들, 그리고 기생충. 우리 몸의 기생충들이 피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특히 피를 빨아먹는 흡혈충들과의 연관성은 더 높습니다. 그 장 흡충이나 디스토마 등의 흡혈 기생충을 제가 가지고 있을 때, 저에게 감염되어 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특히 많은 피부 문제들을 일으켰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 기생충이 내보내는 독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었죠. 그리고 장누수,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그 장의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아직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혈관 속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다 독소가 되는 거고요. 또 세균들이 여기 그 장누수를 통해서 또 감염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이렇게 혈관으로 유입돼서 간으로 먼저 1차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간과 콩팥에서 이 독소들의 해독이 모두 되어진다면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대사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그 독소가 많거나 간과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 독소들이 피부를 통해서 배출되려는 것이 피부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이나 질병들의 가장 기본적인 대사 기전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아토피라든지 건선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다른 피부의 문제들이 결국은 이런 기전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맞을 것이고요.
그래서 일형 알레르기에 속하는 모든 질환들과 그 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명이 그 증상을 개선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부로 나타나는 증상의 예방과 치료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앞에서 다 이야기가 된 부분이지만 복습 삼아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부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뜻은 혈관 속에 아직 남아있는 독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체 내에 현재 남아있는 독소를 해독하는 거에 또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이고요. 그 장 점막에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그 장누수를 개선해서 장 점막에 새로운 세포가 다 돋아나서 그 구멍이 다 메꿔져야 더 이상 독소 유입이 안 될 거고요. 기생충과 세균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들로 인해서 그 더 이상 독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그 독소를 만들어내는 식생활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당독소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독소를 만들어내는 식생활이란 과잉의 탄수화물과 그 비타민과 미네랄은 부족한 그런 식생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정크푸드 등이 대표적인데 그런 거를 개선해야 되겠고요. 해독 기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간과 신장 기능을 살려주는 거, 여기 이 부분도 해당이 될 텐데, 그럼 여러분이 여기까지 개선을 시키면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피부 증상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다 개선을 했다면 모든 분들의 피부 증상이 다 치료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체험한 바에 의하면 소수의 분들은 여기까지를 개선시켜도, 여기까지의 조건을 개선시켜도 아직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의문을 가지고 왜 그럴까? 물음표 라는 의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러한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 현재 저에게 정립된 병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송약사가 질병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송약사가 질병이나 증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육체의 원인과 마음의 원인과 기타의 원인과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그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질병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즉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이나 증상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인이라고 보는데요. 그 사인의 원인이 물질 세계인 육체에서 발생하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내 잠재의식의 세계에 있느냐, 아니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원인들에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질병이나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고질적인 난치병을 해결하고자 했던 저의 그 긴 시간 동안의 공부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원인을 모르는 어떤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다면 그 강 장수님처럼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피부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